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 스포츠 지도사, 노인 스포츠 지도사 기출문제 풀이를 맡은 이재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노인 스포츠 지도사의 기출문제를 풀이를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먼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연령 지표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연령 지표라고 하면은 몇 가지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여연령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적 연령, 그리고 주관적 연령, 그리고 심리적 연령. 이런 식으로 연령 지표를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역연령 같은 경우에는 앞에 쓰는 이 역자가 이 달력할 때 그 력자예요. 그래서 력자로 해서 수 또는 이제 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역연령, 그러니까 역연령 같은 경우에는 출생 이후의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는 연령으로 보통 생활 연령, 그리고 연대기적 연령과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기능적 연령 같은 경우에는 일본부터 신체 연령이라고 해서 나이와 성별을 기준으로 기능적 체력에 따라 노인을 규정하고 또는 분류하는 연령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자, 주관적 연령은 말 그대로 이제 주관적, 그러니까 개인이 스스로 지각하는 연령을 뜻하고, 마지막으로 심리적 연령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심리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연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보기를 볼게요. 자, 연령적 노화라고 일컬어지는 출생 이후의 횟수인 역연령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즉슨 역연령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으로 한번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이 역연령과 같은 의미인 연대기적 연령이 4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아니고, 자, 나머지 답이 3개로 추려지는데, 자, 두 번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연령과 성을 기준으로 한 기능적 체력과 관련이 있다. 밑줄. 자, 세 번째, 신체 연령이라고도 말한다. 자, 답이 나왔죠. 앞서 말씀드린 기능적 연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건강 수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건강 수명. 저희가 이제 수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건강 수명과 그리고 기대 수명, 이렇게 나눠지는데, 건강 수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강과 일상생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그 기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건강하게 사는 그 수명을 뜻하는 거고요. 자, 기대 수명 같은 경우에는 성별이나 연령별로 몇 년을 더 살아갈 것인지 기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추정을 해서 어떤 그 기대치에 대한 생존 연수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객관식 답안을 보면요. 자, 1번. 건강과 일상생활의 기능을 유지하는 기간을 뜻한다 해서 1번은 건강 수명에 대한 얘기이고, 자, 2번. 질병이나 신체에 장애 없이 생존한 삶의 기간을 뜻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강 수명에 대한 얘기겠죠. 자, 세 번째. 연령별로 몇 년을 더 살아갈 것인지 통계적으로 추정한 기대치로 생존 연수를 뜻한다. 이 얘기는 뭐죠? 네, 기대 수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4번도 한번 볼게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활력 또는 기능적 웰빙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삶의 기간을 뜻한다. 네, 마찬가지로 4번도 건강 수명에 대한 얘기겠죠. 따라서 이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3번. 보기의 기읍과 니은에 해당하는 노화와 관련된 심리학적 이론이에요. 심리학적 이론. 저희가 이제 노인체육론 같은 경우에는
생리학적 이론, 사회학적 이론, 심리학적 이론 등등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심리학적 이론에서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자, 한번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 기억을 한번 볼게요. 기억. 자, 자부심과 만족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으며 죽음을 위험 있게 받아들인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에서 달성해야 하는 것들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느끼며 삶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 좌절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뭔가 상반되는 얘기겠죠. 보니까. 자, 기억은 저희가 이제 심리학적 이론 중에 대표적인 이론인데 이거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의 발달 단계 이론에서 8단계 대상 연령층은 이제 노년기가 되고요. 자, 주체성 대 절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요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자아 주체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절망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단계이고, 자,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은 성공적 노화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손실에 적응하는 노인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 자, 두 번째, 이러한 기능적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노화로 인한 손실을 보완 또는 보상이겠죠. 보상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발테스와 발테스의 보상이 수반된 선택적 적정화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요 내용인데요. 요 내용에서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 전략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선택, 그리고 적정화, 그리고 보상, 이런 세 가지를 제시를 하면 세 가지 전략을 제시를 하면서 이러한 심리학적 이론을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출제자 의도를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니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전략을 제시를 했을 때 당연히 이 발테스와 발테스의 보상이 수반된 선택적 적정화 이론이 맞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의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 내용을 뺐고 단순히 이 설명 내용처럼 어떤 사회적 손실에 대한 적응, 그리고 이러한 손실된 기능을 다시 향상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보완, 보상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을 거친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보상이 수반된 선택적 적정화 이론이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심리사회 발달 단계 이론이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 이론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노화와 관련된 사회학적 이론이 나왔어요. 앞서는 이제 심리학적 이론이었는데 지금은 사회학적 이론입니다. 자, 보기 한번 볼게요. 보기. 자, 노화와 관련된 사회학적 이론에서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다. 자, 두 번째, 노인의 사회 활동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지속적인 활동이 성공적 노화의 핵심이다. 이 보기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활동을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된다? 성공적 노화를 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사회학적 이론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활동 이론이에요. 활동 이론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공적 노화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자, 2번이 되고, 분리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분리 이론은 자, 노년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철회나 어떤 이런 분리된 보다 깊은 성찰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자, 노후 생활에 어떤 스스로 만족하게 된 어떤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분리 이론이고,
현대화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자, 노인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이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되면은 현대화 수준에 따라 하락을 하게 됩니다. 즉 현대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지위는 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노인의 지위가 하락이 돼서 어떠한 노인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그 이론이 현대화 이론이고, 자, 하위 문화 이론 같은 경우에는 공통된 특성을 가진 어떤 노인들이 어떤 집단을 형성을 합니다. 집단을 형성하고 그 집단 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떠한 특유의 행동 양식을 만든다라는 이론이 하위 문화 이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4번의 정답은 활동 이론이 되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보기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기억 한번 볼게요. 자, 노인은 사회적 역할의 상실 등으로 인한 자신감을 잃기 쉬우며 점점 고립되어 고독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사회로부터의 보살핌, 존중, 도움을 받는 땡땡땡이 필요하다. 보기 한번 볼게요. 답안 한번 볼게요. 자, 사회적 지지와 설득이 있는데 사회적 지지와 설득에 대한 어떤 정의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 단어만으로도 어느 정도 유추를 해서 문제 풀이를 할 수 있겠죠. 자, 보살핌, 존중, 도움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내용이 지지에 대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2번과 3번은 설득에 대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 삭제가 되고, 자, 두 번째만 볼게요. 노인은 일정 수준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의 역량에 대한 믿음. 자신의 역량에 대한 이 믿음. 이 얘기는 자신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잘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뜻하고, 그것은 자기 효능감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자부심에 대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4번은 아니고 정답은 1번이 되게 됩니다. 자, 자부심은 이제 어떤 그거잖아요. 스스로 내가 가치가 있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그 믿는 마음을 자부심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니은은 자부심이 아닙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고요. 6번 볼게요. 보기에서 운동이 노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통 저희가 심리적 효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긴장 이완, 그리고 뭐 스트레스나 불안이 감소되고요. 기분 상태가 개선, 그리고 뭐 정신 건강이 좋다, 뭐 이런 것들로 추려볼 수가 있는데,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겠죠. 보기 기억을 보면 운동기술 습득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효과로 보기는 힘들고 어떤 신체적 효과, 신체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효과죠. 네. 자, 니은 우울증 감소도 마찬가지로 심리적 효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옳은 답이고, 디귿 심리적 웰빙의 향상, 마찬가지로 심리적 효과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리을 한번 볼게요. 리을 사회적 연결망 확장. 자, 요거는 사회적 효과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게 됩니다. 자, 7번 볼게요. 7번. 노화와 관련된 신체적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니까 노화가 됨으로써 어떤 신체적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맞지 않다는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근질량 감소. 말 그대로 근질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골격근량을 뜻하거든요. 노화가 되면서 골격근량이 감소하게 되고, 관절의 가동 범위, 유연성도 감소하게 됩니다. 자, 폐의 탄력성과 흉곽의 경직성이 증가한다. 자, 이게 이제 틀린 답인데요. 일반적으로 노화가 발생되게 되면은 호흡기관의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폐의 탄력성은 어떻게 되죠?
감소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흉곽의 경직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3번은 폐의 탄력성과 흉곽의 경직성이 증가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옳지 않은 틀린 답이 되고요. 자, 4번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증가한다. 네, 노화가 됨으로써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8번 볼게요. 8번. 자, 보기에서 운동이 노인에게 미치는 생리적 효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인슐린 내성 증가. 자, 내성이 증가해요. 자, 여기서 내성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저항성에 대한 의미이고요. 운동을 통해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어떻게 되죠? 감소하게 됩니다. 자, 니은 볼게요. 자, 운동을 하면은 노인은 어떻게 돼? 체지방이 점점 감소하게 되겠죠. 자, 니은은 옳은 답이 되고. 자, 디귿. 인슐린의 감수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저항성과 이제 반대되는 거겠죠. 인슐린의 감수성은 증가하게 되고, 운동을 통해서 심폐의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안정시의 심박수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옳은 답이고요. 자, 미음 볼게요. 주어진 절대 강도에서 심박수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심폐의 기능이 운동을 통해서 좋아지기 때문에 같은 강도를 적용했을 때에 비해서 심박수가 점점 감소하게 되고요. 자, 비읍.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저희가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어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9번 볼게요. 9번. 체력 요인에 따른 노인의 운동 방법과 그 효과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쭉 보겠습니다. 자, 체력 요인이 있고 운동 방법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그에 따른 효과가 있고요. 체력 요인은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평형성 등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번에 심폐지구력. 심폐지구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정식 자전거 타기를 통해서 늘릴 수가 있고요. 그에 따른 효과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옳은 답이 되겠죠. 자, 2번. 체력 요인은 근력이 되고 덤벨을 들고 앉았다 일어서기, 어떤 하지 근력 향상을 위한 또 이런 운동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근육 및 뼈를 강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도 옳은 답이 되고요. 자, 3번 볼게요. 유연성.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최정글로 알려져 있는 그 동작을 통해서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효과로는 신체 활동 시 기능적 제한을 예방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옳은 답입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자, 평형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밸런스죠. 밸런스고, 이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의자를 잡고 옆으로 한 발 들기. 어쨌든 한 발은 바닥에 지지를 하고 있고 한 발은 들고 있기 때문에 평형성에 대한 운동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고, 자, 명확한 답은 여기서 나오는데요. 효과 한번 볼게요. 신체의 각 부위가 조화를 이루면서 원활히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한다. 이 조화를 이루면서 원활히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체력 요소 중에 협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는 조정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협응력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4번은 틀린 답이 되겠죠. 평형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0번 볼게요. 10번. 자, 목표 심박수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목표 심박수에 대한 내용, 이 문제는 매년 한 문제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기출이 많이 되는 문제이고, 목표 심박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카본의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 카본의 공식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카본의 공식이 뭐냐면요. 적어볼게요. 자, 문제를 푸실 때에도 목표 심박수 문제가 나오면은 이 문제지에다가 카본의 공식을 적고 문제 풀이를 해주시는 게 틀리지 않고 옳은 답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강도를 곱합니다. 운동 강도를 곱해주고 이건 퍼센테이지가 되겠죠. 퍼센테이지가 되고 다시 여기다가 안정시 심박수를 더해주는 것이 카르보네의 공식이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최대 심박수 같은 경우에는 220에서 나이를 뺨으로써 구할 수가 있고 안정시 심박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측정이 가능하죠. 자, 10초 동안 맥박을 재서 계산된 측정된 그 맥박 수에다가 곱하기 6 또는 1분 동안 맥박 수를 재면은 안정시 심박수가 나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안정시에서 측정이 돼야 돼요. 달리기를 한 뒤라던가 어떤 활동을 한 뒤에 측정을 된 심박수는 안정시 심박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편안하게 심박수가 오르지 않는 그 상태에서 심박수를 측정을 해주셔야 되고 운동 강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식을 알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나이가 보기를 보면 나이가 나와 있어요. 보기를 보시면요. 잠시만요. 자, 나이가 70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대 심박수를 구할 수 있겠죠. 220에서 자, 우리가 220에서 나이가 70세를 빼면은 몇이 나오죠? 150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공식을 이 아래다 한번 적어볼게요. 최대 심박수 150에서 마이너스 안정시 심박수가 몇으로 돼 있죠? 80회로 돼 있잖아요. 80회를 빼줍니다. 그 다음에 운동 강도. 의사는 심폐지구의 운동 시 목표 심박수를 40에서 50%의 강도를 권고한다. 범위가 정해져 있죠. 40에서 40%를 곱하고 다시 여기다가 80을 더합니다. 자, 이걸 계산해 보면은 횟수가 108회가 나오고요. 자, 우리가 50%의 강도도 구해야 될 거잖아요. 앞서 설명드린 요 공식에서 여기서 요것만 40에서 50으로만 변경이 되면 되겠죠. 50%. 50%의 강도는 이건 50%입니다. 강도는 50% 강도로 했었을 때 목표 심박수는 계산했을 때 115회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108에 115에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 노인 운동 시 위험 관리 항목과 방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해서 환경과 장소, 시설 안전, 환경과 장소, 시설 안전 이런 식으로 객관식이 나와 있는데 자, 노인 운동 시 위험 관리 항목 같은 경우에는 흔히 저희가 다 알고 계시는 ACS, 그러니까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 저희가 건강 체력 시설 기준 및 지침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환경과 장소, 어떤 시설에 대한 그리고 뭐 응급 상황 안전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한번 답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장소 안전. 참가자 중 당뇨 환자가 있을 경우에 사탕이나 초콜릿을 준비해 둔다. 이거는 환경과 장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어떤 부상 그리고 당뇨 환자에 대한 응급 상황의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틀린 답이 되고 자, 2번 볼게요. 시설 안전에서 운동 장비의 사용 방법, 장비의 사용 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적절한 장소에 게시해야 된다.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게시를 하는 행위는
어떤 장비라는 이 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노이 운동 시 위험 관리 항목과 발행 방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2번이 되게 되고요. 자, 3번 볼게요. 3번. 환경과 장소 안전해서 운동 동선을 파악하여 시설과 장비를 배치한다. 환경과 장소가 아닌 시설과 장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고, 자, 4번. 무덥고 다습한 곳은 피해야 된다. 이거는 장소 관련 안전입니다. 실내외 장소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게 되고요. 자, 12번 볼게요. 자리 좀 지울게요. 지우고, 네, 12번. 자, 보기에서 고혈압 질환이 있는 노인의 운동 지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만 적절한 거로만 모두 고른 것은 해서, 자, 보기를 보면요. 기억, 등척성 운동을 권장한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등척성 운동보다는 뭐죠? 동적 근수축. 그러니까 버티는 운동보다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 근수축을 동반한 그런 운동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자, 니은, 나트륨 섭취 제한과 그리고 체중 조절, 유산소 운동을 권장한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고혈압 질환에 대한 어떠한 권장 방법에서 기억이 오른답이 되고, 자, D급 볼게요. 저항성 운동 시 발살바 매뉴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호흡을 잠가 놓고 어떠한 고중량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테크닉인데, 이 발살바 매뉴버에 대한 혈압 상승, 순간적으로 혈압이 많이 상승이 됩니다. 숨을 참고 운동을 중량을 들기 때문에. 따라서 D급도 옳은 답이 되죠. 자, 리를 볼게요. 이뇨제, 칼슘 채널 차단제, 혈관 확장제 등의 약물에 의한 운동 후 혈압 상승에 주의해야 된다. 자, 이뇨제, 칼슘 채널 차단제, 혈관 확장제는 운동 후 혈압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운동 후에 이러한 감소에 대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게 됩니다. 13번 볼게요. 자, SFT 나왔습니다. 노인 체력 검사 나왔고요. 이 항목에서 2.4m 왕복 걷기가 나왔어요. 2.4m 왕복 걷기는, 자, 노인이 의자에 앉는 상태에서 꽃갈이 하나 있고요. 꽃갈까지 거리가 2.4m가 되겠죠. 2.4m. 2.4m를 앉음과 동시에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서 빠른 걸음으로 꽃갈을 돌아와서 제자리에 앉는 그 동작을 측정을 하는 거고요. 이 동작의 측정 항목은 민첩성에 대한 내용 더해서 빠른 걸음이라는 동적 움직임이 있고, 이때 균형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m 왕복 걷기는 민첩성과 동적 균형 평가하기 위한 어떤 그런 활동을 체크를 하면 되겠죠. 정답으로. 자, 1번 볼게요. 자동차나 목욕탕에 들어가고 나오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지 근력 또는 유연성, 하지 유연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2번은 손자를 안고 식료품 가방을 드는 이런 행위들은 상지 근력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3번 장거리 보행 그리고 계단 오르기 이런 활동은 지구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4번 볼게요. 버스를 빠르게 타고 내린다. 어떤 민첩한 동작을 요구하는 활동이겠죠. 따라서 2.4m 왕복 걷기와 관련된 활동으로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넘어가 볼게요. 14번 보기에서 노화로 인한 평형성과 기동성
밸런스 앤 모빌리티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돼 있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볼게요. 체성감각계, 시각계, 전정계, 운동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평형성, 기동성, 우리가 평형성 말 그대로 이제 균형을 잡는다라는 거죠.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크게 감각계와 운동계를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균형을 잡는 것은. 자, 감각계에서 어떠한 외부 환경에 대한 그리고 지면의 상태에 대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는 시각이나 어떤 청각에 있는 전정계 이런 감각을 통해서 어떤 환경의 변화 그리고 내 신체의 위치 등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파악된 위치 정보를 그리고 그런 감각 정보를 뇌나 중추신경계죠. 중추신경계를 전달을 해서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내려보내게 되죠. 신호를. 그 반응을 받는 게 운동계가 되겠죠. 운동계. 대표적으로 근육이 되겠죠. 어떤 이러한 감각을 통해서 현재의 상태가 이러하니 운동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취하라라고 이렇게 신호를 내리게 됩니다. 자, 한번 보기를 볼게요. 체성감각계. 체성감각계는 우리가 그냥 감각으로 느끼는 그런 감각계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체성감각계에 당연히 평형성에 대한, 기동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고 시각계. 저희가 균형을 잡을 때 눈 감고 뜨고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잖아요. 시각계도 이 평형성에 대한 내용이 되고 디귿, 전정계. 전정계는 귀 안에 있는 어떤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의 위치, 어떤 방향 등을 정보를 수집을 하는 그런 기관이고 리얼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운동계는 이제 근육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이 평형성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15번 볼게요. 15번. 보기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운동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노인의 가장 취약한 거는 낙상입니다. 네. 이 낙상으로 인해서 어떤 손상들이 많이 발생되게 되죠. 자, 요거를 염두에 두고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기억, 등산. 등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하시죠, 노인분들. 근데 하산할 때 특히 많이 근골격계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특히 이제 관절에 어떤 무리가 가함으로 인해서 어떤 무릎 손상이나 또 다른 타 관장들 또는 등산하는 과정 중에 낙상이 발생돼서 손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노인에게도 취약한데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이 노인에게는 더더욱이나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디귿은 적합한 운동이 아닌 게 되겠죠. 틀린 답이 되고. 자, 니은 볼게요. 수영은 말 그대로 어떤 체중 부하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심폐지구력 운동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노인에게는 어느 정도 적합한 운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테니스 같은 경우에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동작이 격하고 그리고 테니스 엘보 같은 이런 팔꿈치 관절에 대한 손상 위험성이 좀 있죠. 그래서 테니스도 옳지 않고. 리얼 볼게요. 리얼 수중 운동. 수영과 마찬가지로 체중 부하를 좀 덜 받기 때문에 적합한 운동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스케이팅.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노인분이 스케이팅을 타면 당연히 낙상에 대한 위험성이 되게 높아지겠죠. 틀린 답이 되게 됩니다. 자, 비읍. 고정식 자전거 타기. 고정식 자전거 타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전거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낙상에 대한 위험도 적고 심폐지구력도 늘릴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사이클 같은 거 타시면은 낙상 위험이 높기 때문에 피해야 될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클은 바깥에서 타는 거 있죠. 사이클.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니은, 리을, 비읍 이어서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16번 볼게요. 16번. 건강신념 모형. 건강신념 모형이라 그래서 이 신념이라는 게 뭐냐면요. 굳게 믿는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강에 대해서 굳게 믿는 마음. 그래서 자, 신념이에요. 신념이 이 굳게 믿는 이 마음 자체가 건강을 추구하는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신념 모형의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요소들이 있어서 첫 번째로 지각된 개연성, 두 번째 지각된 심각성이 있고요. 세 번째 지각된 이익, 네 번째 지각된 장애, 다섯 번째 행동의 계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효능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가 있고요. 자, 이 구성 요소를 보고 답안 한번 보면은 1번 지각된 장애가 있죠. 그리고 2번 지각된 이익도 있고, 세 번째 지각된 심각성도 포함이 됩니다. 자, 마지막 4번 지각된 자기인식. 지각된 자기인식 같은 경우에는 건강신념 모형에 포함되지 않는,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1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게 되고요. 17번 한번 볼게요. 17번. 보기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노인운동 교육 원리와 설명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번 문제, 기출문제에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노인운동의 교육 원리. 교육 원리가 나왔고, 보기를 한번 보면요. 자, 지적 능력, 학력, 흥미, 성격, 경험, 그리고 건강 상태 등 개개인의 학습 욕구, 개개인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욕구들, 그리고 어떤 이러한 지적 능력, 학력, 흥미, 성격 이런 등등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답안을 보면요. 다양화의 원리와 개별화가 있는데, 기억에 대한 내용은 개별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니은 한번 볼게요. 지도자와 학습자 간의 동등한 사회 관계에서 출발하여 교육활동 전반의 상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도자와 학습자 간의 어떠한 동등한 관계. 이 내용은 사제동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제동행, 동등한 관계에서 출발을 한다는 내용이죠.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게 되고요. 자, 다양화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교육 방법을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원리이고, 사회화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 교육에 어떤 노인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사회봉사와 같은 어떤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회 활동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정 활동을 포함시켜야 된다 라는 내용이 사회화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개별화의 원리, 사제 동행의 원리여서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18번 한번 볼게요. 자, 보기에서 미국 스포츠의학회 ACSM의 노인을 위한 유산소 운동 지침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라고 문제가 나와 있고요. 자, 보기 한번 볼게요. 운동 빈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ACSM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산소 운동 지침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시된 내용을 암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출제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러한 숫자를 변경한다거나, 그러니까 되게 몇 분, 1, 2분 차이로 막 이렇게 바꾼다거나, 5분, 10분 이렇게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할 거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개개인의 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강도가 150분에서 300분
어떤 사람의 중강도일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중강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숫자 장난은 안 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명확하게 틀리거나 명확하게 맞는 답을 제시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운동 빈도. 중강도에 운동할 때 주에서 5일, 고강도에 운동할 때 주에서 3일. 그러니까 ACSM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강도가 높아지니까 일주일에 운동 횟수가 조금 줄겠죠. 자, 니은 볼게요. 운동 강도는 중강도를 할 때 RPE, 운동 자각도 10점 만점에서 5에서 6점 정도의 강도를 해라. 자, 고강도에서는 RPE 10점 만점에서 7에서 8점. 당연히 중강도보다 고강도에서 이 숫자 수치가 더 높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답이 되겠고, 자, 운동 시간은 당연히 강도가 높아지면 시간을 조금 줄여주고 그에 반해서 중강도면 시간을 고강도에 비해서 조금 높여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ACSM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읽어보시면 압니다. 교재에 나와 있어요. 중강도시 150분에서 300분 정도 일주일에, 그리고 고강도시 75분에서 100분 일주일에. 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교재에 또 적혀져 있는데요. 1일 최소 30에서 60분을 진행을 해야 되고, 중강도에 할 때. 그래서 한 번 할 때 최소 10분 이상 해야 된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고강도 같은 경우에는 1일 최소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줄겠죠. 20분에서 30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자, 리을 한번 볼게요. 리을. 자, 운동 형태. 자, 유산소 운동인데 앉았다 일어나는 어떤 스쿼트 운동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스트레칭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리을은 이제 틀린 답이 되겠죠. 여기에 뭐 고정식 자전거를 탄다거나 러닝, 어떤 조깅 등등 이런 유산소성 운동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이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해서 정답이 1번이 되게 되고요. 19번. 자, 보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운동 참여 동기 유발을 위한 노인 스포츠 지도사의 상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볼게요. 65세 어른은 체중 조절,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에 관심이 있다. 자, 운동을 참여한 경험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보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동 참여 동기를 유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이 이래서 좋고 이래서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 한번 알고 답안을 볼게요. 1번. 가족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되 사회적 교류, 사회적 이점이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한다. 자, 옳은 답이 되고 적절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옳은 답이죠. 자, 2번. 스트레스 해소와 활력감 증진. 어떤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3번. 말 그대로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강 및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자, 네 번째 볼게요. 자, 질병 치료에 대한 이 기대감, 이 치료라는 단어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 않은 답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참여 동기 유발을 하는데 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질병에 대한 예방, 즉 건강관리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맞겠죠. 네.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0번 볼게요. 자, 노인 운동 시 의사소통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이고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고, 자, 1번. 어린 아이를 다루듯 말한다. 자, 틀린 답입니다. 노인 운동을 가르칠 때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다루듯 말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해요. 그래서 1번 틀린 답이고, 2번. 스킨십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절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스킨십 또한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자, 3번. 소리를 질러가면서 말하지 않는다. 이게 옳은 답이 돼. 당연히 소리를 질러가면서 말하지 않는 게 노인들을 위한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이 되겠죠. 자, 3번이 정답이 되고, 자, 4번. 대상자를 정면에서 쳐다보는 언어적 기술을 사용한다. 정면에서 쳐다보는 이런 행위는 언어적 기술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적극적 경청 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게 되고요. 네, 지금까지 2022년도 노인 스포츠 지도사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문제의 수준이 비슷하게 나왔다고 판단이 들고, 뭐 뻔히 나왔던 문제들, 특히나 이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질환별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질환별 어떤 운동실 유의사항에 대한 문제가 고혈압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좀 다른 기출에 비해서, 다른 연도에 비해서 조금 적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 그냥 기출문제 풀이를 하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이론을 충분히 숙지를 하신 다음에 다음 노인 스포츠 지도사 준비를 해주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이제 노인 스포츠 지도사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